안녕하세요. 최정 교수입니다. 벌써 3장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과제도 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과제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만 이제 요 강의 보고 만들고 여러분들 과제도 확인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차는 이제 빅데이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별로 어떻게 빅데이터가 활용되며, 세 번째 시간에는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 활용과 사례까지 해서 저희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총 3시간이 여러분들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3장 빅데이터 역할과 분야별 활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벌써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의 지식경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미 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들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고 지금 트렌드에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충분히 얻어가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더 말하게 되는 부분이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산업에서 유행되는지를, 저번에 비즈니스 모델을 해봤잖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 모델을 확인해봤고, 빅데이터 가지고 이번에는 빅데이터를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알게 되면은 나는 이런 활용, 이런 산업 이렇게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특히 내가 어떤 분야에 빅데이터를 해볼 것인가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엄청 여러분들한테는 재밌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빅데이터의 첫 번째 시간에는 현재 빅데이터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우리 빅데이터의 역할, 미래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미래사회라 하면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서 어떤 미래 사회에선 특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과 활용을 하는지, 어떤 기반을 가지는지 이거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만 배운 것만 생각해봐도 빅데이터는 이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도 창출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을 해결하는 엔진 역할도 할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 변할수록, 빠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인, 복잡성 이런 것들은 더 위험해지잖아요.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 위험 요인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 변화가 빨리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 이걸 더 빨리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되며, 대응력도 키워야 되고, 경쟁력도 가져야 되지만, 창조력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략 수립.
전략 수비라는 게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가 올 것 같다. 빅데이터가 결국에는 우리의 많은 역할을 할 거고 특히 통찰력, 그리고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 이런 것들을 키울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국가의 지속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성취할 수 있게 우리 미래 사회에서 국가란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빅데이터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통찰력,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이 우리가 미래사회 특징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사회 특징이라 하면 확실한 것이 없죠. 그래서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커요. 그리고 스마트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융합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래사회에서 첫 번째 특성인 불확실성이라 하면 이게 통찰력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연결이 되나?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해볼 수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을 때, 결과치가 나왔을 때 4라는 원인이 나왔을 때 4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대부분 3도 나올 때도 있고 4도 나올 때도 있지만 4가 33.3, 3이 33.3이고 뭐 67% 이상이 4가 나오더라. 67%.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불확실성을. 미래사회는 불확실한데 그것들을 빅데이터의 역할로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패턴 분석하고 이런 패턴이 있더라. 이 패턴일 때는 몇 %더라.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패턴 분석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한 패턴 분석들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퍼센테이지도 알아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통찰력이란 걸 지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할 거니까 시나리오는 너무 많을 거잖아요. 상황도 너무 많을 거고 똑같은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도 유연하게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미래 특성이 있겠지만 이 빅데이터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대단하죠. 두 번째 볼까요? 리스크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을 둔 정보 패턴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정보에 대해서 패턴을 확인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패턴이 나오더라. 이럴 때는 어떤 패턴이 나오더라. 이럴 때는 어떤 구름이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떠한 천둥 벼락이 몇 % 치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상 신호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소설 이런 모니터링 이런 걸 통해서 패턴 분석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들 이런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거죠. 우리가 세게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런 자연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트렌드 이슈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분석도 해서 의사결정도 빠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도 대응력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빅데이터라는 거죠. 세 번째가 스마트입니다. 미래 사회는 스마트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스마트해질 것인가? 라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 개인화, 지능화 이런 것들이 미리 이미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거란 말이죠. 개인화된 서비스, 지능화된 서비스 이렇게 확대될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스마트화에서도 삶의 질이 향상될 거고 내 개인에 맞춰지면 칠수록 개인한테는 삶의 질이 높아질 거잖아요. 나에게 내가 진짜 필요했던 부분까지 긁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등 긁을 때 내가 딱 원하는 부분에 긁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막 옆에 막 긁잖아요. 그러면 안 시원하잖아. 근데 개인화가 돼서 내가 스스로 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개인화가 되는 거야. 그럼 너무 시원하죠. 이렇게 개인화, 지능화 서비스가 제공이 계속 확대될 거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니즈 분석, 소비자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평가, 신용, 평판 이런 것들을 해서 최적의 선택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상품 경쟁력 이런 것들도 계속 다 맞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미래사회 특징은 융합이에요. 융합사회라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 융복합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만드냐?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결합을 유도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전기자동차, 새로운 나온 전기자동차가 아니어도 자동차들은 뭐와 결합이 됐죠? IT와 결합이 됐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시동을 걸고요. 문도 열고요. 가능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 정보.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핸드폰 하나 열리고 핸드폰 앱에서 열어주세요, 닫아주세요 이것까지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된 거예요. 스마트, ICT 이런 기술들이 오프라인 기술들과 융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도 창출되고 새로운 시장, 융합 시장도 생겨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창조적 역할을 하는 게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로 분석해보고 안정적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 미래사회 특성과 빅데이터의 역할을 조금 먼저 봤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사회는 불확실할 거고 리스크도 많을 건데 스마트해질 거고 융합도 많을 거란 거죠. 그런 것들을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통찰력을 가지게 될 거고 대응력도 키울 거고 경쟁력도 가질 거고 창조력도 가질 거란 거죠. 더욱더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우리 책 5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P&G 글로벌 기업인 P&G 여러분들이 뭐 세제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이 P&G 그룹도 자사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글로벌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고객 요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P&G만 그런 줄 아세요? 일본 크레인 업체도 크레인 곳곳에 센서 해가지고 운전자 상태 데이터를 1초마다 수집하게 해요. 그래서 무게중심 어긋나거나 뭐 오작종이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 거죠. 미국 이베이
월마트, 소셜미디어 수집한 빅데이터를 해당 점포 상품 라인을 조정하기도 해요. 소셜미디어에서 자기가 원하는 라인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걸 토대로 우리 라인업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구매 이력 있는 거 분석해가지고 고객이 선물할 만한 지인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적합한 선물을 아예 추천해버려주는 거죠. 이런 게 다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빅데이터 가지고 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 이제 첫 번째가 내부 업무 처리의 개선이란 거죠.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데 개선하는 방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에도 말했던 내부 업무 처리 개선은 너무 쉽습니다. 업무 처리에 대한 우리가 가졌던 통찰력, 대응력,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결과치와 저 일을 했을 때 결과치, 이 업무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사람을 배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두 번째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 기존 제품들에 대한 문제들을 소셜미디어에서나 뭐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이로든 데이터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쭉 끌고 와요.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더라 안 좋더라 이런 것들 딱 쭉 끌고 와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와, 이래서 안 좋더라 라는 말이 바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서비스를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존 제품만 가능할까요? 세 번째로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기존에 있는 제품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죠. 발전만 시키지 않아요. 발전시켜서 더 좋은 제품 무근으로 만들어서 우리 제품을 새로운 신제품 시장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머리야 이게 별로야 이런 색깔도 별로고 뭐 눈도 별로고 해서 별로입니다. 너무 제품 안 좋아요. 이런 글들을 막 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색깔과 형태 정도는 그냥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품의 형태가 아예 뭐 세모에서 동그라미가 되면 난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아예 새로운 제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서비스를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개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빅데이터는. 그래서 네 번째는 고객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 표적화를 향상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객이 원하는 방향대로 더 맞춰가는 거예요. 서비스도 나는 화장실 갔다가 휴지를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에 위에까지 올려주는 서비스를 원한다. 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서비스가 이 손님이 왔을 때는 이것까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고 서비스 개선도 가능해지는 거고 고객이 원하는 표적화도 원하는 고객에 따라 맞춤하는 표적화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실시간 정보가 나와요. 실시간 정보를 피드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활용하면 우리 전체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수익 모델 자체도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의 역할이 이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하려면 이 5가지 조건 정도는 돼야 빅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된다. 그래야지 표적화도 되고 비즈니스 모델 변경도 되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 데이터 엄청 우수하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빅데이터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빅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있어야 된다? 우리만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다? 우리 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성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누가? 리더가요. 그래서 이 성공이 뭐니까 이를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하자라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역량에 따라 조직 내 빅데이터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로 역량 관리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구조적으로 데이터가 드물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통적인 통계 분석을 앞서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조직화해서 처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빅데이터라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구조적으로 모양이 안 돼 있어. 모양이 이렇게 안 정리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통계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검색하고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잘라내요. 자, 우리가 주민번호 8409 84년 9월 28일 87년 2월 24일 86년 3월 21일 90년 7월 1일 이렇게 했는데 뒤에 112 1157 319 2468 2421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뒷번호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지워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데이터 정제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생년월일만 필요한 데이터를 뽑을 때는 뒷번호 필요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 정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묶어야 돼요. 자, 우리는 생년월일 중에서 생년월일만 중요하다. 그러면 월일을 조직화해서 월 묶고 일 묶고 이렇게 조직하는 처리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 과정에서 누가 제일 중요했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 그리고 비즈니스 언어 변경시켜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제하고 조직화해야 되니까 데이터 과학자 필요한 거고, 그걸 이전에 앞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ICT 전문가 그리고 비즈니스 언어로 빅데이터 분석을 풀어낼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각각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은 기술 도입입니다. 기술이 도입되려고 하면 특히 이 기술이 우리 기업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규모, 속도, 다양성. 그래서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도구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시스템에 최적화하는 기술이 중요하고, 특히 내부 데이터를 통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맵을 그려보고 이 비즈니스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이 관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도입하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 조건이 된 거죠. 기술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내부 통합하고 이런 거 맵을 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최적화하는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도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의사결정이에요. 효율적인 조직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빅데이터를 도출해서 통찰력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결정 조건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인 거죠. 다섯 번째 성공 조건은 기업 문화입니다. 기업 문화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만 도입해봤자 잘못된 패턴을 분석하거나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환경만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완성하고 나면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만 순서만 잘 지킨다면 빅데이터를 도입하기는 쉬워요. 첫 번째로는 시험적으로 도입할 사업 부분부터 선택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역량을 도입할 사업 부문을 선택해서 작게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게 수용이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빅데이터 기반을 둔 다섯 가지 조건 있죠. 활용의 조건, 리더십, 역량관리, 기술도입, 의사결정, 기업문화.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이걸 식별하기 위해서 개별 핵심 기능에 도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섯 가지 성공적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5인 이내, 5주 이내 이런 시간을 정해가지고 시험적으로 모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정보기술의 혁신 4단계, 시험, 측정, 공유, 복제, 이 혁신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 수용하는 방법에서 어떤 시간들을 정해야 되고, 첫 번째는 팀을 꾸려야 되는데 작은 부분부터 선택해봐서 꾸려봐야 되고, 두 번째로 시간과 사람과 조건들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보기술의 혁신 단계, 시험하고 측정하고 공유하고 복제 해서 프로세스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빅데이터 도입할 때는 데이터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개방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도전과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단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수용 단계는 교육, 탐색, 시험, 실행인 거죠. 교육을 하고 탐색을 하고 시험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지식 형성 단계입니다. 지식이 생기는, 형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의, 관련 시장 조사 이라는 걸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이죠. 탐색은 우리 기업의 사례, 로드맵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우리가 단계로 기업의 요구나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기반을 찾고 로드맵, 전략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수용해보는 거죠. 가치가 있는지, 요구사항 검증하는 대로 되는지, 유효성 맞는지.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빅데이터의 가치 그리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치 및 유효성을 검증한다고 하죠. 네 번째 단계로는 실행입니다. 우리 2개 이상의 빅데이터 선도 사업을 수행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골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2개 이상 하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 계속 돌려가지고 통찰력도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을 피드백에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탐색을 하고, 그리고 탐색되면은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로 2개 이상 정도 해보면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성공적으로 빅데이터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하려면 빅데이터를 쓰려면은 이런 단계도 있고 수용 단계도 있고 접근 방법도 있고 이런 조건도 있더라. 그러면은 진짜 빅데이터 하려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진짜 성공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원, 기술, 인력이에요. 3가지만 있으면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조건도 있는 거고 수용을 이렇게 하면 쉽다라는 거 이때까지 배웠고요. 이번에는 진짜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 봐야 되잖아요. 성공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라는 거고 그게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3대 요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데 3대 요소에서 첫 번째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라는 기술 2번째고 3번째는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대표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라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미래의 핵심 자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원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고 자원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성하고 수집하고 공유하고 연계하고 합력하고 참여하고 오픈하기에 따라 이런 단계별로 확장도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소셜미디어라든지 포털 검색,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론도 확인하고 기업 마케팅 서비스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 빅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2번째는 기술이죠.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 빅데이터 자체가 있어야 돼. 2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이 빅데이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의해서 뭐라고 했죠? 관련 도구나 플랫폼, 분석 기법까지 포괄하는 영어다. 빅데이터는. 그래서 이 자체 기술이란 게 우리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정의가 맞다는 거고 그게 바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대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들은 저장 기술도 있고 처리하는 기술도 있고 분석하는 기술도 있고 마이닝하는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 기업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넣게 되는 거고요. 3번째로 인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술 분석과 기술 자원이 많고 기술 분석과 도구가 뛰어나더라 하더라도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를 적용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적용될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져야 될 능력은 뭐라?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을 갖춘 인력은 ICT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은 다양한 문헌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다 하면 좋지. 당연히. 뭐 다 하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는 사이언티스트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은 수학, 공학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가설을 세울 때 검증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2번째는
비판적 시각인 거예요. 수학과 공학이었다면 두 번째는 비판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글쓰기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 내용을 적절히 전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다섯 번째는 대화 능력도 중요합니다.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여섯 번째는 호기심과 개인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같이 해야 될 차별화를 가져야 되고, 그 차별에 맞춰 시각화도 다른 사람한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되는 역량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화하는 작업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가져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개한 모양도 보여줘야 되고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빅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 중에 어떠한 빅데이터의 조건들이 있었고, 그 빅데이터의 조건들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요소들은 뭔지, 그리고 어떤 순서에 들어서 빅데이터가 수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